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미 경제TV입니다. 4월 4일 금요일 시장 전망 대응 전략. 요즘 제가 전략을 아주 잘 짜드리고 있는데 함께 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미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전략은 데일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일리 보시고 자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아태민 한카티브 경제TV 들어오시면요. 텔레그램에서 검색 들어오시면 이번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 하락 출발 그 다음에 주력 종목 분위기에서 LNG 관련주 이런 것들 해드렸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된 게 우선 제가 요즘 감각이 좋으니까 제 머리 좀 쓰셔야 되는 우리 프로연님 같은 경우 뭐 정혜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정혜원이 마찬가지지만 요즘 이번에 전략을 제대로 짜드리고 있죠. 이제 상호관세가 발표할 때 주목할 종목 해가지고 천연가스 수입 LNG에서 다 올랐죠. 목요일날 상호관세 발표하고 장은 폭락인 분위기는 아주 안 좋았지만 이들 종목들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사실은 그 전날부터 계속 이번 주 내내 추천드리는 게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전날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했고, 네, 한택, 넥스틸, 포스코인트, 잉글우드랩 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오름 테라피틱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한택 같은 경우는 그 수요일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목요일도 5.4%나 올라서 아주 재미를 받고 그 다음 넥스틸 같은 경우도 발표하니까 쭉 오르죠. 상호관세 발표 쭉 LNG 관련 리포트 보시면 됩니다. 제 카페 리포트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자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도 부각이들 장중에 한때 크게 올라오기도 했죠. 다 이런 거 제가 우리 미리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제 감각이 좋으니까 우리 정현님 프로님 주식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가입하셔서 제가 감각이 좋을 때는 제 참모로 쓰셔가지고 머리를 쓰시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난 아직 투자 규모가 작아요 하더라도요. 제가 잉글우드랩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죠. 오름 테라퓨틱 이런 것들 리포트들 읽어보시면 한택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콜마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 내셔서 5분씩만 읽어보시면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요. 이제 4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라서 다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날인데요. 우선 목요일 새벽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5시 미국 상호관세 발표됐는데 되자마자 나스닥 선물이 그냥 이랬다가 푹 빠지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2%대 조금 버티다가 또 툭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장한테 플러스도 났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장중한테 4% 이상 4.6%까지 빠졌다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2.8%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 강한 모습이었죠. 대만의 휴장이었고.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하는데 우리는 엄청 강한 모습인데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 좀 쓸데없이 힘쓰고 있다. 무리한 반등이다. 이거 후유증이 남을 것 같다. 찜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 대표난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공매도 거의 목요일날 유가증 거시장 1조 가까운 공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도 1,400억 합치면 1조 1,000억이 넘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공매도가 여전히 강력하게 코스피는 전체 순매도의 유가증권 전체 순매도 한 25% 정도는 외국인 공매도 코스닥은 한 14% 정도가 지금 공매도가 되고 있는 이런 당연히 3월 31일부터 유가증권 시장 특히 외국인 매도가 아주 크죠. 그리고 4월 3일에 1조 3천억이 될 정도로 아주 지금 매도세가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싱싱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유지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요일에 우리 낙폭 축소는 조금 무리였다. 후유증이 남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녹화하는 중에 지금 미국 시장 볼까요? 녹화는 지금 나스닥이 4.9% 빠지고 있네요. 4.9%.
개장 초부터 비리비리해서 한 5% 이상까지 조금 줄였는데 힘이 없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네, 쾅그 앞에 3월 초 상순의 지지대를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뭐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깨고 내려가고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들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네, 완전히 지금 뚝 떨어져 버렸죠. 애플도 뚝 떨어져 버리고 나이키도 마찬가지고요. 더 우리한테 참 걱정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지대를 깨면서 확실히 지금 마이크론이 제일 많이 빠져요. 12.7%. 자, 지금 개장 초반입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그런데 그럼 오장에 뭐 반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지금 나이키 애플이 빠지는 이유가 뭐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제품의 한 75%가 관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데서 하는데 제품의 75%가 관세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건 나이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락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알매 있는 하락이죠.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12% 빠진 요거는 거슬리네. 요거 그럼 금요일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부정적인데 그래서 이렇게 알메이시 빠지기 때문에 오장에 극적인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고 상당폭 하락한 선에서 목요일장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극장이네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우리 시장 일단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한 압력이 작용할 거고 또 목요일 날 우리 시장이 낙폭이 상당히 적게 어설픈 반등을 했다. 그것도 후유증이 남을 상황인데 거기다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거기에 이제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다들 어떻게 될까 질문들이 서로 막 하시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네, 새로운 충돌의 방아쇠가 되는 것 같다. 왜냐 지금 우리가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갈등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갈등 양상은 종중 세력들과 반중 세력 간의 갈등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탄핵되고 안 되고 한다고 해서 갈등 구조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미 다들 여러분 유튜브도 보시고 하겠지만 지금 유튜브와 주류 언론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이런 그 유튜브들 신인규 국방TV나 이나대 허명기 교수, 이재범 교수, 이영돈 TV 이런 데의 주장들을 보면 이미 국회도 야뿐만 여야 정치인 상당수가 종중이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규정 같은 거 막 개정을 이미 예전에 많이 해가지고 경찰 같은 거 외사계로 뽑아서 국내로 돌리고 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지금 진입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 다음에 언론도 JTBC는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그래서 주류 언론들도 상당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 다음에 선거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전자개표기 이것도 결국 사람이 개표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개표를 정해진 대로 개표한다. 다음에 지난 선거 때 그 LGU 플러스를 망으로 했는데 그게 중국 화웨이 장비다 등등 이와 관련해서는 울산대가 아닌데요. 이나대 허범기 교수, 이 허범기 교수는 굉장히 통계학의 원로죠. 통계학 굉장히 원로인데 허범기 교수는 우리나라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99%의 선거구에서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에서 민주당은 플러스 10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이 나왔다. 99%의 선거에서 동일하게 이거는 통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이건 제가 봐도 왜냐하면 며칠 상관의 다수의 모수인데 하나는 플러스 1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만 통계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이런 거를 해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이 선거 2030들 통해서 이런 이제 전자개표기도 없애고 사전 선거도 없애고 무조건 당일 선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고 또 국내 그 외국인 영주권자가 외국인이라지만 81%가 중국인들입니다. 11만 4천 명이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8천 표 차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왜 중국인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선거권을 부여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갈등 요인들이죠. 이게 지금 해결될 요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뒤늦게 이런 거를 알고 유튜브를 통해서 막 또 우리 또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봐서 공유를 하면서 계획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탄영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근본적인 대결 구도가 변할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나오면 이게 오히려 계기가 돼서 갈등이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뭐 둘 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양측 다 뭐가 나오든 승복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최근 리포트를 보면 이제 이게 심화되면 장기화되면 국가 신인도 하락. 지금 우리 환율이 정부에서 억지로 지금 누르고 있지만 환율이 계속 지금 1,500원이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올 거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강한 이유도 이런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급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일시적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는 결과가 나와도 악재적 요소다. 그래 주말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고 대응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 유동성 확대 유지 매매는 철저히 초단기로만 하시는데 관련한 것들은 이미 제가 쭉 하태민 경제TV에서도 보내드렸죠. 이건 LNG 관련주라든지 미국의 공장에 있는 화장품주라든지 관세 전가가 가능한 기업 이런 것들이 지금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들 아닙니까? 결국 이게 자유롭다는 게 실적 호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텔레그램 많이 활용하시고요. 특히 제가 요즘 감각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이 좋을 때는 정의원님, 프로연님을 하셔가지고 제 머리를 한번 이용하시고 아직 규모가 적다 하시더라도 제 데일리 그다음에 좋은 리포트 5부씩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주말에 열심히 분석을 해서 월요일날 정시 전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되리라 봅니다. 고맙습니다.